문장 외 황원행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백 5.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 일러주시니 감사한 말씀을 뭐라고 여쭐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직감같이 무서운 것은 없지요. 어쩐지 어제 배울 때도 그럴듯해서 퍽이나 이상한 일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 딴에는 오늘은 기어코 좀 알아보아 여러 가지로 지도를 듣겠다고 찾아뵈러 온 것이에요. 그렇게 진정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무엇라 여쭈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에라는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이 반가웠다. 철호는 에라의 애인이었다. 애인의 친구를 만나서 반갑지 않을 리 없었다. 하물며 애인의 친구가 어디까지든지 애인을 보호하여 주는 아름다운 우정의 소유자요. 또한 그의 기상은 쾌활한 가운데에도 점잖은 맛이 있고 순진한 가운데에도 유머가 있어 보이고 남자답게 어글어글한 가운데에도 간 얇은 곳이 있는 외형을 가진 그에게서랴. 에라는 1시간 후에 어떻게 되며 내일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은 잊어버린 듯 그의 얼굴에는 기쁨에 넘치는 미소가 흘렀다. 이와 같이 천진스러운 기분으로 사람을 대한 일이 별로 없었던 에라한테서 김준경이 역시 어떠한 자기의 상상한 이상의 매혹을 느끼는 것은 극히 자연한 일이었다. 에라 씨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으니 말씀이 옳시다마는 처음부터 철호군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로 의심을 가지기는 가졌었지만 그가 서울을 떠들썩하게 한 진범이란 것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지요. 확실한 것은 철호가 친히 한 편지로 알았지요. 철호 씨가 김 선생에게도 편지를 하였어요. 저에게도 이런 편지가 왔어요. 에라는 잊었던 것이 문득 생각난 것 같이 이때에야 비로소 신문과 같이 가지고 왔던 철호의 편지를 꺼내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편지를 그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퍽 대담하십니다. 준경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다. 저 같은 조그만 여자에게 대담 여부가 있겠으니까마는 마음을 한번 작정하니까 그렇게 무섭고 겁나는 일이 별로 없더군요. 징역을 가게 되면 징역을 가고 도망을 치게 되면 도망질을 치고 죽게 되면 죽지요. 별 수 있습니까? 에라는 한숨을 지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할 일이에요. 그렇게 일을 되어가는 대로 둘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신문의 기사에 출처까지 물을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필연코 어떻게든지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시겠지요? 라고 준경은 웃음을 짓는다. 에라는 준경이가 자기를 농락하는 말이나 아닐까 하여 조금 불쾌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이 말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고 항의를 제출할 수는 없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생각한 대로 마음의 한편 구석에는 어떻게든지 무사히 타협을 지어서 만주벌판에 가서 한번 자유스럽게 놀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털어놓고 말하는 이때에 준경에게 못할 말이 따로 있으랴 하고 새로운 용기가 났다. 만일 준경이가 다만 농락하자는 의미이면 설교 강도 이철호와 친한 벗이란 것과 그동안의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것과 내게 말할 리가 만무한 것이라 하여 모든 것을 숨김없이 토파하자는 생각이 난 것도 역시 자연한 일이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겠지요? 에라는 준경의 입을 바라보았다. 고백 6.
별로 의견이라 할 만한 것은 없어요. 다만 에라 씨의 거저 되어가는 대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요. 준경이도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할 만한 방책은 없는 모양이다. 저는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일이 모두 그리했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일에 너무나 성의가 없고 책임이 없어서 아마 이 지경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천성이 요 모양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지도해 주셔요. 에라는 웬일인지 양같이 순해졌다. 여러 동무 여자를 대할 때에는 공작같이 굴었고 여러 남자 손님을 대할 때는 칼날같이 쌀쌀하였던 그 여자이다. 이 며칠 동안에 한풀이 죽은 것은 사실이다. 홍면우와의 지금까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준경은 잠깐 동안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묻는다. 홍면우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느냐고요, 선생님. 저의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너무 불러일으키시지 마세요. 거저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만 말씀하셔요. 에라는 면후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흥분이 되었다. 그 관계를 알아야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될 것을 알 것이 아닌가요? 별일 없어요. 선생님의 아시는 그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에라는 평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지난날의 생활이 어떠하였느냐는 물음을 받을 때마다 불쾌한 생각이 날 때는 없었다. 그때에는 반드시 저는요, 어제 한 일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몇 달 전이나 몇 해 전에 지낸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은 그만두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시지요. 하고 상대자의 입을 봉쇄해 버려왔었다. 그러고 상대자가 조금 유식하여 보이면 그는 여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외우듯이 에라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가 있을 따름입니다. 카페에서 술 따르는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생활이 있을 따름이니까 아무 말씀도 말고 거저 술이나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그들을 입심으로 녹여보내던 터이었다. 선천적으로 지난 일 말하기 싫어하는 에라는 준경에 묻는 말도 그만 거절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에라가 그의 과거 말하기를 꺼리는 것은 그의 과거가 너무 비참한 까닭이다. 차마 남의 앞에 내놓고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한 까닭이다. 자기 혼자 생각해도 얼굴이 붉고 가슴이 아팠다. 에라는 압록강 연안 조그마한 마을에서 고고의 소리를 낸 뒤로부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사촌의 집에서 자라다가 학대가 심하여 그 집을 도망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부잣집의 아이를 보아가며 그 집 딸에게 세세 틈틈으로 공부하던 것과 얼굴 어여쁜 것이 원수가 되어 그 집주인에게 필경 정조 유린을 당하여 그 정조값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얼마 동안 마음 놓고 학창생활을 하던 것과 일본에서 안에 있는 학생과 연애를 하게 되어 여러 해 동안 고민으로 지내다가 그 사내에게 필경은 냉대를 당하고 생활할 길이 없어 홧김에 카페에 몸을 던져 홍등과 녹주에 날마다 신경의 첨단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철우를 만나 정을 붙여오다가 필경은 유치장 구경을 하였고 장차 형무소에 신세를 지게 될는지 모르게 된 오늘까지
지난 모든 일이 옛 기억을 불러일으킨 에라로 하여금 유쾌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에라가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고백 7. 준경이는 에라의 마음을 짐작한 듯이 그와 홍면우와의 관계를 에라가 말한 그 이상 더 묻지 않고 철호의 편지를 집어들며 이 편지를 보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 보셔도 좋아요. 너무 기다리니까 제가 요령만 말씀할까요? 에라는 편지의 전부를 준경에게 다 보이기는 맘에 싫었다. 다만 한경이와 갈리겠다는 것과 방랑하는 사람은 연애도 할 수 없다는 것과 한경이와 도망한 것은 계획적이 아니요 우연한 결과였다는 것과 될 수 있으면 에라도 만주 근방으로 따라오라는 것 몇 가지만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제 신문 기사를 쓴 준경에게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준경이는 편지를 슬슬 나려보더니 에라씨, 이것만은 철호군의 진정인가 합니다. 이것이 군의 속임없는 당신에 대한 기분인 줄 압니다. 하고는 무엇인지 생각한다. 선생님, 이것만이 철호씨의 참말일까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모두 거짓이었단 말씀인가요? 하고 에라는 속은 것이 원통한 듯 눈이 흐려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이 세상에 편해놓지 못할 형편인 만큼 마음도 우울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발표치 못하고 지낼 것이겠지요. 악의를 가지고 자기의 진정을 말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이 철호군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것을 모두 양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요? 제 생각이 퍽이나 천박했던 것이에요. 에라는 원망하는 마음에 철호와 한경이 잡아올 계획을 하던 자기의 천박한 생각을 다시 부끄러워하였다. 그 마음은 천박하니 고상하니 하고 평할 수 없어요. 벌써 연애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타고난 십자가이니까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것이 옳겠지요. 며칠 동안 에라씨의 하신 행동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앙탈한 데에 지내지 못한 것이에요. 참 그런 것인가 봐요. 그런데 철호씨한테서 무엇라고 편지가 왔어요? 말씀해도 관계없으면 말씀해 주셔요. 별말 없어요. 다만 에라씨의 장래 일에 대해서 이야기뿐이더군요. 그 편지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보셔도 별말은 없고 저는 그런 편지는 잘 보관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장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단 말은 없어요? 자세한 말은 없고요. 이번 사건에 에라씨가 필연코 오해를 해서 일평생을 그르치고야 말 염려가 있으니 자네 수단껏 어떻게든지 그 여자의 얼굴이 이 사회에 번듯이 내놓도록 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라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그러고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명상에 깊었다. 이 말이 참말인가? 철호의 입에 붙은 수작이 아니겠지. 만일 그렇다 하면 다만 사랑을 하나 얻기 위하여 천박하게 굴었던 것이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 없었다. 선생님은 그런 편지를 받으시고 어째서 그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눈이 모두 제게로 오지 않겠습니까?
에라는 원망하듯 물었다.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시지요. 어찌해서 했다는 것은 내 직무상 비밀이니까 말씀할 것은 없어요. 좌우간, 이 신문 기사로 해서 에라 씨의 일이 무사히 되면 그만이 아닌가요? 신문 때문에 제 일이 잘 펴지리라는 것은 잘 짐작 못할 말씀 같은데요. 고백 8. 철우의 편지와 신문 기사에 에라의 토라진 마음이 다시 돌아선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었다. 사랑을 빼앗긴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갔었다면 끈아풀이란 좋지 못한 이름 아래 일평생을 그대로 지내었을는지 누가 보장할 것이냐.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리어 자기의 한 일을 후회하였다. 그는 역시 세상이 무서웠던 것이다. 세상 사람이 좌편을 향하면 자기는 우편으로 몸을 돌리겠다는 앙큼한 생각이 그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동안에 그도 역시 세상 사람을 따라 좌편을 향하고 만 것이다. 에라 씨의 일이 펴지고 아니 펴지는 것은 전혀 홍면우의 태도 여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사를 보고 홍면우가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다만 그것이 금후의 구경거리겠지요. 에라 씨가 깜짝 놀라서 신변을 매우 주의하고 이곳까지 나를 찾아와서 상의라도 해보겠다는 것도 역시 이 기사 까닭인 줄 압니다. 여러 말씀할 것 없이 에라 씨는 당분간 피신을 하시고 어떻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생님, 어제 홍면우도 저더러 얼마 동안 피신만 하면 모든 일이 무사히 펴지도록 해줌하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피신하기가 싫어요. 이왕에 당할 일이면 미리 당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홍면우도 그런 말을 하였어요. 그도 역시 눈물이 있고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손으로 친누이를 징역 살리고 사랑하던 여자를 고생시킬 생각이 없겠지요. 다만 미운이가 철우겠지만 만주의 황혼으로 굴레벗은 말같이 뛰어다닐 철우를 아무리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홍면우가 함구만 하면 너무나 막연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어떤 유량이 있어서 한 말이겠지요. 지금의 피신을 하면 더욱 의심을 받지 않겠어요? 의심 받는 거야 할 수 없겠지요. 의심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당신을 잡아다가 한번 족치면 있던 벌 없던 일이 모두 쏟아져 나올 터이니 그러면 일이 더욱 시끄럽게만 될 터이니까 잠깐 피신하는 게 좋겠지요. 준경은 문 앞을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말만 안 하면 그만이 아니에요. 피한다는 것은 어쩐지 못생긴 생각이 납니다. 그려. 그러한 객기 부리지 말고 얼마 동안 조용한 곳에서 일 되어가는 것을 관망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고 한번 붙들려 가서 속에다 비밀을 넣고 견딜 줄 압니까? 그런 것을 지금 세상 형편을 모르는 아가씨나 할 생각입니다. 하고 준경이는 시계를 꺼내어 본다. 벌써 1시간 이상이 지나갔다. 에라는 준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전날 경찰부에 붙들려 가서 처음에는 혀를 깨물고라도 모든 사실을 딱 잡아 떼었지만 하루의 고생에 어느덧 모든 것을 활활 불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냐. 그리고 취조실의 그 끔찍끔찍한 광경에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에라는 당분간 피신하려야 할 곳도 없었다. 그것은 제게 다 맡기시면 얼마 동안은 염려 없도록 해드릴 터이니까 하고 준경은 명함 한 장을 끄집어내어 소개장을 하나 써 내놓는다. 이번 일은 이렇게 해서 서로 무사히 넘길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깨어진 가슴에 아픔을 안고 아직도 먼 청춘을 보낼 일이 에라에게는 무엇보다도 걱정이었다. 김 선생님, 저는 이렇게 구차히 세상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욕되는 생을 억지로 구하는 것이 퍽이나 우습지 않아요? 에라의 말소리는 슬픔으로 흐려져 버렸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언제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자유조차 없는 것이 인생의 정체입니다. 당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말 말고 며칠만 있어 봅시다. 에라는 갑자기 치밀고 올라오는 슬픔을 억제한 뒤에 준경이와 작별하고 서울일보사를 나섰다. 해는 벌써 중천에 높이 올라오고 사람의 걸음은 바빴다. 어디로 가나 1. 인심에 동요하고 정지하는 것은 봄날의 연못물 같다. 실바람에도 삽시간에 물결이 넘실거렸다가 그 바람이 가기만 하면 다시 거울 같은 얼굴을 봄 들에 내놓고 따뜻한 햇빛에 키스에 도취한다. 늦은 봄 이후로 경성 천지를 소영케 하던 시국 표방의 설교 강도 사건도 지금에 와서는 별로 말하는 사람도 없다. 어느덧 세상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평생에 두 번도 만나기 어려운 큰 파란을 만나서 그 가운데에서 헤매게 된 몇몇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에라, 홍면후, 한경, 고순일, 김준경 등이었다. 오랫동안 일광도 맘대로 보고 지내지 못하던 에라는 전신에 끼얹히는 희푸른 달빛을 띠고 경성 거리에 얼굴을 내놓게 되었다. 몇 달 동안의 숨은 생활이 여러 가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첫째, 시간의 힘이 위대한 것을 심심하게 느끼었다. 사람의 어려운 문제는 모두 시간이 해결할 뿐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아보자는 신념이 굳어졌다. 그가 김준경의 소개장을 쥐고 사람의 눈을 속여 몸을 감춘 지 사흘 만에 한경이가 봉천에서 붙들리어 경성으로 압송되어 있단 말을 들었고 사흘 만에 홍면우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그동안 공로가 많다 하여 지방경찰서로 전직을 시킨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로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고순일이는 예심으로 넘어가고 한경이는 방면이 되었단 말을 들었다. 물론 철호가 어떻게 되었단 말은 듣지 못하였다. 한경이가 쉽게 석방된 이유는 설교 강도 사건의 한 증인은 될 수 있으나 공범이 아닌 것이 판명된 데 있다 한다. 사실 홍면후의 이면운동도 비교적 맹렬하였거니와 편지로 연락을 해주던 고순일이가 모든 것을 절대로 부인하고 다만 애인 동지의 관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말한 까닭이었다. 사실 공범이란 증거나
지정불고라 하는 그러한 증거가 충분치 못한 까닭이었다. 만일 죄가 있다면 애인 철호를 따라간 것 뿐이었다. 홍면후가 무사히 되고 한경이가 놓여 나오고 고순일만이 예심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에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얼굴을 다시 내어놓아도 관계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 에라 자신은 몸이 자유롭게 된다는 그것만이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자기의 생활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쳐볼까 하는 요구가 무엇보다도 더 맹렬하였다. 얼마 동안 들어앉아 있는 사이에 그의 생각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반드시 그곳으로 모이고 말았다. 이번 일의 하회를 보아 만주근방으로 방황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구멍가게라도 버려놓고 그날그날의 생활을 계속하여 뒷날을 기다려볼까?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시집을 갈까? 모든 것이 다 맘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한번 번쩍 떠들어 놓고 목숨을 끊어버릴까? 이러한 가운데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철호였었다. 만일 철호가 저러고 다니다가 불행히 붙들려 와서 여러 해 동안 철창에서 신음한다면 그의 이 세상에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럭저럭 지내볼까? 자기도 죄를 무릅쓰고 같은 감옥에서 서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한 공기를 호흡하며 그리운 정을 나누어 볼까? 그러나 한경이가 있지 않은가? 만일 한경이만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요. 다시 철호의 마음을 자기에게 붙들어 맬 자신도 없는 것은 아니나 한경이가 있는 이상 그것은 인정상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자 하나를 두 여자가 다툰다는 추태를 다시 이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 싫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얼마 동안을 지내다가 세상이 그리운 생각이 날마다 더하여 오늘 밤에는 청초한 조선 의복을 입고 있는 처소를 뛰어나온 것이었다. 한경이가 어찌하여 철호와 둘이 달아났다가 혼자 붙들려 왔을까? 이유는 철호의 편지로 미루어 앓은 것이지만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한 한경이가 불쌍한 생각이 날 뿐 아니라 그의 철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한 것이 무엇일까 더 에라의 꽁무니를 들썩이게 한 것이었다. 어디로 가나? 2. 가을밤 하늘은 몹시도 맑았다. 막 가른 칼날같이 처참한 맛조차 있었다.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달밤의 거리, 모두가 기쁜 것도 같고 모두가 슬픈 것도 같았다. 온 밤을 이 달빛 아래서 헤매고 싶었다. 에라는 아무쪼록 등불을 피하여 조용한 곳을 걸었다. 달빛도 아까웠지만 사람의 눈도 무서웠다. 8시 반이 넘었을 때에 에라는 한경이를 그의 집에서 만났다. 한경이는 물론 놀랐다. 그동안에 한경에게는 에라의 존재가 한 의문이었다. 준경이를 통하여 에라가 어떻게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이와 같은 밤중에 벼랑간 자기의 문을 두드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가 이와 같이 몸을 세상에 내놓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한경이는 생각하고 있었다. 반갑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한경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에라를 맞아들였다. 에라도 한경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시끄럽게 하였다. 그러나 한경이가 밉다는 생각은 평일보다 적었다. 그의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그리고 한경이가 맞아들이는 이 방이 곧 자기가 전날 홍면호의 앞장을 서서 온 방을 뒤져내어 한경의 주소를 발견하던 방이다. 양심에 무엇인지 찔리는 것을 아니 느낄 수 없다. 이것도 지난날 꿈꾸던 때 운명의 장난이었던가 하고 마음을 평범하게 먹고 방 안으로 선뜻 들어서서 주인의 권하는 자리에다 몸을 실었다. 주인을 만난 방 안은 다시 정돈이 되어 소세한 맛이 넘치었다. 전날 흐트러 놓았던 행적은 보려야 볼 수 없다. 에라와 한경이는 다 같이 머리를 숙인 채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에라가 먼저 말을 냈다. 세상 일이란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 봐요.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제 욕심 채우려고 모두 바드득 거리는 것이겠지요. 하고 한경이도 눈을 아래로 감으며 대답하였다. 한경이가 지금에 먹고 있는 자기의 진정을 서로 토파해서 양해할 만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경우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에라밖에 다시 없을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조그마한 적개심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로 다투던 목적물이 없어진 이상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이유도 없다. 그의 이지가 그렇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철호 씨는 어떻게 되었어요? 에라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입을 떼었다. 철호 씨 말씀이에요? 저와 갈린 뒤에는 지금까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한경이는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에라 생각에는 한경이가 아무리 신교육을 받아서 속이 트인 여자라 할지라도 애인과 함께 달아났다가 애인에게 버려진 채 되어 홀로 잡혀온 것을 부끄러워하여 대답을 주저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한경이는 조금도 그러한 빛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경이는 에라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철호를 통하여 알았고 지금의 결심이 어떠한 것을 준경을 통하여 대강 들어두었던 까닭에 그가 일부러 찾아와서 서로의 진정을 토파하고 서로 위로하자는 뜻을 잘 양해하고 있다. 저같이 못난 여자는 없어요. 본래가 카페에서 술이나 따르던 여자이니 무슨 소견이 있겠습니까만 이번 일에는 아주 제가 어떻게 못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쓸데없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이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꾸 깨트리는 죄는 필경 받고야 말겠지요. 하고 에라는 한경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나? 3.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세상에 행복스러운 생활이 얼마나 있는 줄 아셔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모두가 불행이겠지요. 저도요, 어떠한 때에 행복스럽다고 혼자 기뻐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하룻밤의 꿈보다도 오히려 짧았어요. 사람은 아마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에 놀림감 노릇을 충실히 하다가 그대로 일생을 마치고 마는 것인가 봐요. 한경이도 이번 사건 이후에 그의 마음이 퍽이나 센티멘털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철호를 따라 국경을 벗어날 때는
한갓 사랑의 승리에 마음이 취하여 온 세계가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 같았다. 만주의 거친 들이 낙원같이 보였다. 그들을 실은 기차는 자기들을 그 낙원으로 운반하려고 가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다만 맘에 남아있는 것은 오랫동안 철호를 위하여 노력하던 에라의 실망한 얼굴이었다. 그때에도 한경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이 기쁨의 길을 떠나면서도 수심의 구름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철호의 우울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아니 느낀 바도 아니었다. 신의주 안동현의 난관을 무사히 통과하여 만주의 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를 벗어난 맹수와 같이 어떠한 상쾌를 느끼게 될 철호의 기색은 더욱 우울해 보였다. 한경이는 철호가 에라를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저러는 것이라 하여 조그마한 질투까지 느끼었던 것이다. 한경 자신이 역시 미안한 생각이 날 때에 철호 당인의 생각은 오죽하랴 하여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한참 동안 애를 썼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한경의 마음 한편에는 장래의 위태한 생각이 뭉게뭉게 여름 구름처럼 펴올랐다. 밤이 깊어 사면이 잘 보이지 않으나 기차는 자꾸자꾸 어둠을 헤치고 달아날 뿐이다. 이웃 승객들의 잠이 한참 고뇌 보일 때에 철호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더니 한경씨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었었다. 한경이는 벼랑간 이 말을 왜 물을까 의심하여 철호의 안색을 살피면서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예정한 곳으로 가야 하지요. 하였었다. 예정한 곳이란 물론 봉천 가모천당의 한경의 친구 집이었다. 그러나 철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 줄 알고 그러시오. 화약을 지고 굴로 들어가는 셈이 아니오. 당신 혼자는 혹 지금까지 우정으로 얼마 동안 보호해 줄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이 꼴을 하고 들어가 보시오. 영사관 순사의 공명만 높여줄 것이니까 하였다. 한경이는 철호의 말이 물론 옳다고 하였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을까 철호에게 물었더니 철호는 서슴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서 길을 갈립시다 하였다. 한경이는 눈물이 나오기 전에 앞이 캄캄하였다. 이게 무슨 박정한 말이냐. 사고 묻히난 만주들에 와서 서로 갈리다니. 이것은 참으로 청천의 병력 같은 말이었다. 한경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이 희었다 푸르렀다 하는 것을 철호는 냉정한 얼굴로 보더니 한경씨, 운동가에게 사랑만을 향락할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 한경씨도 우리의 동지인 이상 그것만은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한 사람의 외로운 방랑도 잘못하면 일생에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러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사려가 적은 일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그마한 애처로운 생각이나 그리운 정을 못 이기어 인생 일대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하겠소.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머리에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여기서 후일을 기약하고 갈리는 것이 좋을 것 같소. 하고 철호의 말에 한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거두어졌던 것이다. 새로운 정신이 났다. 조선 안에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야 이 수작을 내놓을까. 자기를 역시 조선을 탈주하려는 수단으로 썼던 것이로구나. 결국 이용을 당한 것이로구나 할 때에 눈이 번쩍 안이 떠질 수 없었던 것이다. 어디로 가나? 4. 그러면 좋을 대로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한경의 얼굴은 설이 어린 낙엽처럼 쌀쌀하여졌었다. 조금치라도 내 말을 야속하게 생각하거나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시기 문제이니까 얼마 동안만 나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하시구려. 철호는 어린아이 달래듯이 한경이를 달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철호의 마음을 한 번 짐작한 한경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풀어질 리가 만무하였다. 제 걱정은 마시고 몸 편히 지내시다가 또 운수 좋은 바람이 불거든 그때에 다시 뵙지요. 철호 씨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도 어떻다고 생각하실 것이 없이 마음 놓으셔요. 입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한경의 마음은 무한히 아팠었다. 한경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돌았다. 철호의 눈에도 얼마만큼 젖어 보였다. 눈물 머금은 눈으로 눈물 머금은 눈을 서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가슴에는 일종의 감격이 뛰놀았던 것이다. 한경이는 철호의 무릎에 퍽 거꾸러지며 그러면 만주 넓은 들에 와서는 서로 헤어져 지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부자유할까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고 흑흑 느껴 울었던 것이다. 사람을 사랑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시오?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으면서 사랑을 하려면 사람만 못생겨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결단코 달콤한 사랑의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알아들으셨소? 우리에게는 사랑보다 좀 더 큰 사명이 있으니까 사랑에다 일평생을 희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한경이는 머리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탄식하듯 말하였었다. 당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얼마 동안 계시다가 기회를 보아 본국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선에는 여자 일꾼이 적으니까 돌아가셔서 착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철호의 말은 힘있게 울려 왔다. 그러나 이것을 한경이는 자기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여 애쓰는 철호의 마음 전부의 발표로 알 수는 없었다. 무엇이지 하나가 풀리지 않은 그대로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남자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본국에서는 어째 그러한 사정 이야기가 없다가 만주들 어두운 밤에야 이 수작을 내었을까. 나도 남자더라면 하는 생각이었다. 한경이는 눈물을 거둔 뒤에 단단히 맘을 먹고 봉천을 두어 정거장 앞두고 철호와 작별을 하였다. 철호는 번개같이 기차를 내린 뒤에 차창을 향하여 수건을 두어 번 흔든 뒤에 그대로 사람 가운데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이라도 이렇게 허망한 꿈이 어디 있으랴. 한경이는 철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고 외로운 자기를 발견할 때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한경이는 눈물을 머금고
봉천 친구의 집을 찾아들어 후한 대접 아래 사흘을 무사히 지내었다. 그동안에 철호에게서 편지나 오지 않았나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다만 하나의 위안이요 희망이었다. 엽서로 간단한 안부는 하였지만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한경이는 본국에 들어갈 것 없이 이곳에서 직업을 얻어가지고 자활을 하여 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짧은 꿈 가운데의 희망이었다. 한경이는 물건을 사러 길에 나갔다가 도중에 영리한 형사에게 붙들려 친구에게 작별할 틈도 없이 본국으로 압송이 된 것이었다. 어디로 가나? 5. 한경이는 에라에게 철호를 따라 본국을 탈출한 이후의 이야기를 토파할까 말까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필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슴에 감추어 두는 것이 서로 양해하자고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같은 처지에서 헤매는 동성에게 너무나 불충실한 태도라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꾸짖고 본국을 떠나던 일로부터 형사에게 잡혀오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일일이 말하였다.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경이가 압록강을 건너올 때의 이야기에는 두 여자가 다 같이 울었다. 철호와 신의주에서 단단한 취체를 무사히 겪고 압록강을 건너서며 숨을 내려쉬고 뒤를 한번 돌아볼 때에 한경의 가슴에서는 행복이 춤을 추었던 것이다. 압록강아, 다시 너를 건널 시절이 언제나 올는지 모르나 만일 온다면 그때에는 이 차 안에 웃음을 하나 가득 싣고 소리칠 터이다. 너 부디 잘 있거라 하고 건넜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답게 드린 말이 아직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날 밤 차 안에서 애인을 눈물로써 보내었고 사흘 뒤에는 납석으로 깎아 만든 듯한 고운 팔에 쇠고랑에 녹이 묻은 채 압록강을 도로 건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바였다. 한경이는 말없이 흐르는 물을 차창으로 바라보고 차라리 몸을 그곳에 던져 모욕이나 면할까 하였으나 그러할 자유조차 그에게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경의 고백에 에라도 문득 눈물이 솟았다. 한경씨,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라는 한경이가 자기의 연적이었다는 생각은 벌써 잊었다. 그의 눈에는 똑같이 불쌍한 두 여자가 비추었을 뿐이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경이는 새로운 눈물을 에라로 인하여 자아내게 되었다. 저는요, 이 세에는 목숨이 그다지 아깝지 않은 생각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합니까? 에라는 한숨으로 눈물을 거둔다. 에라씨, 우리는 어째서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일생에 제일 불행인 것이 여자로 태어난 것인 줄 알아요. 참으로 남자들처럼 무책임한 이는 없어요. 저는요, 지금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어요. 하고 한경이는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무엇을 생각하다가 제 몸은 벌써 홀몸이 아닌 모양이에요. 한 생명이 이곳에서 날마다 자라는 것 같아요. 하고 배를 가리킨다. 벌써 저걸 어째? 에라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한경의 말이 남의 말로 듣기지 않았다. 암만 해도 나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모양이에요. 한경이는 눈물을 씻고 빙글에 눈웃음을 보인다. 이것은 결탄코 반가운 웃음이 아니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프고 고적이 들어 보였다. 에라는 한경의 이 말 한마디에 깊었던 꿈이 일시에 깨뜨려졌다. 한경씨,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하는 수 있어요. 저는 충실한 어머니가 되는 수밖에 별 수 있나요? 한경이는 한숨을 섞어 대답하고 벽장을 바라본다. 벽에는 철호의 사진이 걸리었다. 에라의 눈도 자연히 그곳으로 갔다. 얼음 같은 남자. 모든 저주의 말이 에라의 입가에서 휘돌았다. 아, 나는 아직 철호의 자식의 노예가 아니 되었구나. 다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정체 알 수 없는 감정이 곤두지를 쳤다. 어디로 가나? 6. 만주들 넓은 곳에다 가련한 여자를 홀로 방황하게 내던지고 제 몸 혼자의 안전을 위하여 종적을 구름처럼 헤쳐버린 서로를 한경이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의 여자다운 생각을 에라가 양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보다도 한경이가 몹시 불쌍한 생각이 났다. 한경씨, 아직까지도 철호씨를 잊지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하고 에라는 물어보려다가 이것은 도리어 쑥스러운 일이라 하여 다만 사진을 바라보며 철호씨는 운동가로서는 충실한 사람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애인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내예요. 누구든지 그를 사랑한다면 일평생에 애 안이 타는 날이 없겠지요. 네? 하고 물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랑할 여유가 없다. 사랑은 사람을 얽어매는 쇠사슬이다. 그 쇠사슬을 조심해야 된다. 사랑은 절대의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동안만 사랑하면 그만이다. 하던 말이 대단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는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의 앞니를 위해서 축복이나 해주지요. 하고 한경이는 다시 철호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렇게 축복할 마음이 생길까요? 암만 해도 얄미운 생각이 앞서는데요. 에라에게는 한경의 처지에서 축복을 한다는 것이 한 의문으로 있었다. 귀엽고 반가운 사람만을 위해서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겠지요. 저주를 하면서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경이는 다시 눈물을 머금었다. 에라는 한경이의 철호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 것을 다 알았다. 그는 벌써 뱃속에 들어있는 새로 나올 생명으로 거절 못할 힘이 철호와 그의 사이 단단히 붙들어맨 것이었다. 이 위에 더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은 한경의 아픈 곳을 자꾸 주무르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상처에다 다시 철을 찔러보는 것이라 하여 잠깐 동안은 잠자코 앉아있는 동안에 에라에게서 새로운 의심이 돌았다. 한경씨, 서울 일보사에 있는 김준경이란 이를 알으셔요? 김준경씨? 알고 말고요. 알아도 여간 아는 것이 아니지요. 철호씨와는 아주 막역지울합니다. 철호씨는 지금에도 난처한 경우면 반드시 준경씨의 지혜를 빈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일 계획은 말하지 않지요.
이번 일을 비교적 이렇게 깨끗하게 뒤를 맺은 것도 아마 김준경 씨의 힘이겠지요. 우리가 시련의 고통을 못 이기어 한때의 분한 마음으로 아주 반동으로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 에라는 얼마만큼 가슴이 찔렸다. 그대로 있었다면 끈앞풀의 때를 벗지 못하고 일평생을 지냈을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에요.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호 씨는 그런 뒷일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려 아주 무서운 남자예요. 하고 에라는 철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무섭고 말고요. 차돌 같고 못더기 같고 얼음 같은 이지요. 한경이도 철호의 사진을 바라본다. 두 여자의 내 눈이 벽으로 모여들 이때이다. 마루 위에서 구두 소리가 선적 들리며 앞 미닫이가 드르르 열리었다. 에라, 그동안 어디 가서 처박혔다 나왔어. 이리 나와. 이렇게 말하는 양복쟁이는 경찰부의 순사였다. 에라가 종적을 감춘 뒤로부터 그 향방의 탐사를 맡아가지고 한경의 집을 매우 주의하던 형사였었다. 에라는 자기의 운명이 닿을 곳까지 닿은 것을 알았다. 아무 말 없이 희푸른 얼굴로 일어났다. 끈앞풀의 때를 육체의 고통이 없이 어찌 벗으랴 하고 마음을 위로하였다. 한경도 따라 일어섰다. 한경씨, 잠깐 동안 못 배울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동안 안녕히 계셔요. 어서 나와. 잔소리는 그만해두고. 하는 형사의 호통이 끝나자 에라는 고개를 숙이고 형사의 앞을 섰다. 한경이는 책상 위에 그대로 쓰러져서 흑흑 느껴 울었다. 벽에 걸린 철호의 사진은 이것을 웃었다. 밤은 벌써 깊었다. 자동차의 사이렌이 기다란 골목을 길게 울릴 뿐이다.